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6월 1일 지방선거 있는 날이죠. 그런데 사실 어제와 그저께 이미 사전투표, 역대 최대 높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자랑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참 국민의힘은 잘 나가고 있고 여당이 됐으니까 별 걱정이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인 민주당이 참 걱정이 되는지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어떤 사연이냐고요? 이 사연, 선거와 선거 사이 개딸의 엉뚱한 반란, 박지원과 윤호중. 근데 사실 박지원은 누구, 윤호중은 누구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죠, 그죠? 저는 박지원이 영화 배우인가 또 탤런트인가 생각을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인데, 갑자기 저 아리따운 아가씨가 저 아싸리 정치판에서 왜 있나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그 아가씨라고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전에 N번방 사건의 불꽃 추적자 하면서 불꽃이라는 별명으로 거의 사설 탐정의 역할을 했던 그런 아가씨래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어떻게 해서 지금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네 싶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윤호중 씨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함이 있었다는데, 저는 이 사람 사실 누군지 별로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에서 윤호중 치면 나무위키 같은데 그분이 이력이 쫙 나오길래 이 사람은 나이도 저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예요. 소위 말해서 386, 지금 586이라는 586의 거의 막내 그룹 정도 되는데,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인문대 편집위원장, 이게 각 단과대학별로 편집위원장, 이 단대별로 편집실이 있고, 거기에 편집위원장, 학부사와는 조금 다르지만 단과대학별 편집위원장 이렇게 나왔다면 상당히 운동권의 골수
입장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도 한때 이 사회대 편집실의 일원이었거든요. 이 대학교 다니는 1학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편집실에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운동권으로 다가가는 핵심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이 상당히 쫄보에 가깝고 또 이 학문에 힘을 주는 그런 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거기에서 또 조금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저 친구들은 그게 계속 남았던 친구들은 나중에 계속 그쪽 활동을 하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참 전혀 나이 차이도 뭐 거의 서로 한 30살, 한 세대 이상의 차이 나는 두 사람이 공동 선대위원장, 뭐 비상대책위원장, 저 선대위원장은 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던 희한한 민주당 상황을 저도 이번에 이 사연을 읽고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연은 대체 거의 저한테는 아무문과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 AI 아가씨로부터 민주당 꼴이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이 사연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AI 아가씨. 박사님, 원래 선거에서 지면 당을 쇄신하겠다느니 하는 게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꽤나 박빙이었던 선거였기 때문일까요? 2030 여성들 표를 포기한 이준석의 활약 때문일까요? 민주당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요. 지난 3월 민주당은 첫 비대위 구성에 N번방 관련 추적단 불꽃 출신 27살 박지연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당시에 안민석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박 위원장의 존엄과 권위를 잘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 오, 여러분, 이 말뜻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중진 의원들은 박 위원장의 존엄과 권위를 잘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 거의 한 10년 전에 어느 동네에서 새로 젊은 위원장이 탁 들어왔을 때, 이 인민과 지도부는 위원장의 존엄과 권위를 결사부의해야 됩니다, 뭐 하는 그런 느낌 혹시 들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그 존엄과 권위를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고모부든지 뭐 그 사람은 거의 고사포 총살당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어느 곳에서 일어났던 그 느낌을 어떻게 이렇게 안민석 의원은 이 희한한 인간에서 그 표현을 썼을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난 3월 첫 비대위 구성은, 그렇죠, 대선에서 진짜 뭐 거의 폭망하는 상황이었으면 몰라도 1%도 아닌 0.79%의 차이로 졌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과연 왜 졌는가라는 그거에 대해서 누구나 질문을 던져보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은 본인들이 진 것이 후보를 잘못 세웠거나 또는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거 전략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2030 여성들 표를 우리가 충분히 얻지 못한 건 아닌가, 아니면 2030 남성들 표는 잃어버렸지만 그나마 2030 여성 표로 가지고 이 나름대로 방어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킬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싶은 게, N번방 관련 추적단 불꽃 출신, 그 추적단은 2명이었대. 그 2명 중에 1명, 이 박지원 씨를 영입을 했대요. 근데 그 영입은 누구 추천일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추천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뭐 이거는 나무위키에도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 N번방 출신, 불꽃 출신 박지원은 그러면 이재명을 적극 지지하는 20대 30대 여성들 그 개딸을 대표하는 혹시 그런 사람인가? 이 느낌도 드는데
중진 의원들이 박 위원장의 존엄과 권위를 잘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이 박지원 위원장을 본인들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방패막이로 쓰겠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이 너무 우스운 허수아비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의 존엄과 권위를 잘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쓴소리를 더 세게 해줘도 된다라고 했었고요. 김민석 의원은 박 위원장의 젊음을 시기할 의원은 우리 당에 없다며 민주당 86 이상 대부분의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책임졌던 시간이 20대 초반이었다.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은 비상시기에 잔다르크가 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런 표현들이 동등한 존중이나 실제 기대라기보다는 우리 애기 귀엽다. 마이크 줄 테니 재롱 한번 풀어보렴 이라고 들리던데요. 제가 너무 패기 없고 통념적인 걸까요? 그렇죠. 이거 패기 없고 통념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이야기 한 거, 그래 너 한번 잘해봐, 젊음을 잘 보여줘, 그러면서 이 비상 시기에 잔다르크가 된 거야. 잔다르크는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그게 100년 전쟁인가요? 그 전쟁에서 잔다르크가 이 마리아의 계시를 받고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이 프랑스 왕을 세우는 이 궁을 세웠죠.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가 영국과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영국군을 물리치고 프랑스가 나름대로 아마 그래서 노르망디가 전통적으로 영국 땅이었는데 이제 영국과 이 프랑스가 서로서로 완전히 독립한 국가로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는데, 그럴 때 잔다르크는 마지막 어떻게 된지 알아요? 네, 그 잔다르크를 이용해 먹은 이 귀족과 또 잔다르크에서 추대된 왕은 잔다르크를 전쟁터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니 잘 싸워 그래 놓고 잔다르크가 이 전쟁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성으로 들어올 때 성문을 막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결국 영국군의 포로가 되게 하고, 심지어는 영국군이 포로가 된 다음에 야 우리 포로 넘겨줄 테니까 몸값 줘 하는 것도 no thank you, 우리는 걔하고 관계없어 이래가지고 잔다르크를 마녀로 화형시키게 만든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비상시기에 네가 민주당을 위해서 나서 싸워가지고 어떻게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너 마녀로 너 죽임을 당해도 상관없어. 이 마음이 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게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박지원은 참으로 당차요. 저라면 산전수전 겪었을 부장님급들 사이에서 눈치 보며 내가 맡은 역할이 뭘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현실에서 가능할까? 갑자기 큰 감투를 쓰게 된 것도 어안이 벙벙해서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평소 붙들고 있던 아젠다만 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안정을 깨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박지원 씨도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도 평소에 물고 늘어지던 아젠다, 그거 뭔가요? 이 성폭력에 대해서 분연히 목소리를 내세워야 한다. 그거를 이 민주당 이 안에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뭔가 당을 쇄신해야 된다. 라는 걸로 해가지고 분연히 지금 나서는 게 박지원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학벌, 성별, 연령 어느 것 하나 위협적이지 않은 그녀가 얕지 않은 모습으로 따박따박 받아치는 걸 보면 솔직히 너무 멋있었거든요. 맞는 말만 한다며 팬덤도 제법 있고요. 박사님, 그녀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민주당 중진들이 국힘이 포섭 못한 2030 여성표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똘끼 충만한 캐릭터를 하나 데려와서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끝장내려는 것이었나요? 근데 사실 이재명을 끝장내려고 했다면 그 박지원 씨를 데려온 사람은 이재명인데 이재명을 끝장내려고 할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선거 이후에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혼란되는데 뭔가 좀 쇄신한다는 쇼를 하고 좀 급진적이고 새로운 얼굴로 일단 포장을 하는데 이 박지원 씨가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그리고 민주당 중진들이 국힘이 포섭하지 못한 2030 여성표를 위하는 척 한다는 거는 이미 2030 여성표는 민주당 나름대로 지지하고 특히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개딸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팬덤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는 조금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계속 한번 사연을 보도록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사연을 보도록 하죠.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박지원을 방패 삼아 선거의 승패에 대해 책임을 피하고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준비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순진한 잔다르크를 내세워서 시끌벅적 관심을 끌어놓고 친문과 친이의 갈등을 조율해 보려는 것이었을까요? 자신있게 쓴소리를 해보라 했더니 박지원은 586 용태론을 외쳤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꼭두각시다, 허수아비다 말들이 있는데요. 정작 박지원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사실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이 이 586 용태론이죠. 박지원이 당내 성추행 문제 이슈를 해결한다고 본인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라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지금 지방 선거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그게 무슨 큰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박지원은 뭐예요? 국민들에게 업소를 하듯이 모든 선거 전략이고 그거 다 치우고 일단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뭐 진짜 계속 잘못했습니다는 이야기만 하면 그래도 이 민주당에서 마음 돌렸던 국민들의 마음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라고 본인은 순진하게 생각을 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짜 민주당이 뭔가 잘못된 생각으로 지난 5년 동안 국정을 했고 또 여전히 국민의 마음 모아서 멀어진 이 상황에서 쟤네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뭔가 이제 제대로 할 생각이 들었나?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586.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박지원 씨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윤호중 씨가 이 586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하고 같이 공동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그 사람이 586의 핵심이고 나머지 지금 민주당 안에서 중진 의원들은 다 586의 핵심인데 니들 다 나가라. 그러면 네가 뭔데 언제 있다고 민주당에서 우리를 나가라고 그러냐. 야, 여기서 이제 그럼 586 용태로는 과연 누구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그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친문하고 친이하고 586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문과 친이 친문을 대표하고 박지원은 아마 이재명이 추천했으니까 이재명의 목소리를 대표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친문과 친이의 싸움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참 재미있는 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로는 있는 송영길 씨나 윤호중 씨는 586 그 집단에 속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친문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대통령 후보로 이 만들므로써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대표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아니 이거는 그러면 친문과 친이의 갈등인가? 라고 할 때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586을 용퇴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친문과 친이를 지지하는 집단들이 다 싸그리 빠지게 되는 거고 순수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처음 행가 하는 그 처음 국회의원 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새롭게 민주당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절호의 판을 박지원이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순진한 잔다르크를 내세워서 시끌벅적 관심을 끌어놓고 친문과 친이의 갈등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순진한 잔다르크를 내세워가지고 친영파와 또 친국왕파가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 불란서 그 당시에 왕을 옹이하는 귀족 집단과 영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귀족 집단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두 집단이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결국 잔다르크를 왕으로 추대할 때까지는 써먹은 다음에 심지어는 잔다르크를 나름대로 잔다르크의 도움을 받아서 왕으로 옹립된 그 왕조차도 잔다르크를 나 너 몰라 이러면서 완전히 잔다르크가 영국군의 포로가 돼가지고 마녀로 화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럼 그것을 지금 민주당에서의 잔다르크의 화형 전략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재명 씨는 그러면 지금 박지원과 윤호중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본인이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할 것인가? 나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잘하지 않으시겠어요? 일단 선거 끝나고 봅시다. 라는 입장이 될 것인가? 이런 상상을 우리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AI 아가씨, 우리 박지원은 마음이 아니라 이 사연 계속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신도 얼굴 마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라도 자신에게 온 기회를 꼭 부여잡고 최선을 다해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민주당 내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믿고 있는 걸까요? 국민이 기회를 줬고 국민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건 혹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면 되겠지?
라고 믿고 있는 중일까요? 아이고. 그런데 자꾸만 사과를 해요. 이 사과는 사실 지방선거 막바지에 이번에 민주당이 아마 이전에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지방선거를 할 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던 그것과 반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뚜렷이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선거 전략을 내세울 게 없어요. 서울시장에 갑자기 인천에서 살던 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오지를 않나. 경기도 지사 하시던 분이 인천 계양에 가가지고 또 국회의원 하신다고 나서지 않냐. 이거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장돌뱅이들도 아니고 지금 이게 무슨 정치야 라는 이런 느낌이 들고, 풀뿌리 정치라고 하는 지방선거에 이 풀뿌리들을 이 동네에 심었다가 저 동네에 심었다가, 근데 풀뿌리도 토양이 바뀌면 잘 자라던 풀도 다른 동네에 가면 박삭 죽어버리는 이게 있거든요. 물론 다 서울이나 수도권 그러니까 어디에 갔다 와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박지원 씨는 본인도 그냥 얼떨결에 이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고, 또 그래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뭔가 국민들, 대중들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럴 때는 없어 전략밖에 없다. 뭐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빌기만 하면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간 마음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겠는가.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 계속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한테 온 기회를 부여잡고 최선, 뭐 기회를 부여잡아봤자 어차피 썩은 동아줄인데 무슨 기회가 돼요. 박지원이 그러면 다음에 뭐 국회의원 선거 나가겠다고 어디 공천 받기를 기대하고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국민이 기회를 줬고 국민이 위해서 무슨 국민의힘은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아니면 이재명 씨의 추천을 받았는데 무슨 기회를 줘요.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지금 국민과 민주당을 지금 동일시하는 희한한 심리에서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것 같네요. 민주당 내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믿고 있는가? 그거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국민들한테 민주당은 좀 더 여성 친화적인, 특히 젊은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하지 않을까요? 페미니즘, 개딸 중심의 정치예요. 제가 그 대표자입니다.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주려고 이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 있는 인간들이 상당히 뭐 성추행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를 보고 좀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이미지를 지금 주는 것이 박지원은 본인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임무라고 생각은 하지 않을까. 그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 그보다 더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난 27일엔 586 용퇴, 최강욱 징계, 팬덤 정치 청산 등 쇄신안을 두고 당내 갈등을 빚은 것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윤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했어요. 공식적인 회의에서 제가 제기한 사안들이 매번 묻히는 것을 보면서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다. 네, 결국 이 박지원 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공식 회의에서 거의 이 다른 위원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아이고 니야 떠들어 봐라 그래 놓고 뭐 사실 그 정도로 하는 부분도 있고, 윤호중 씨는 뭐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성질 핏대 팍 내면서 이러면 아마 박지원 씨는 자기 아버지가 핏대 내는 거 아마 그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꼴통이네 이런 생각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잘못했어요, 꼭 그런 뜻은 아닌데 586 용태에는 위원장님도 들어갔나요? 아마 이런 생각까지도 있을 거고, 최강욱 징계, 최강욱 입장에서는 제가 어린애가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런 거고, 팬덤 정치 청산, 이거는 조금 이 박지원 씨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조금 잘 모르는 상황에서 팬덤 정치라는 게 사실은 정치인을 마치 연예인 보듯이, 아이돌 스타 보듯이 이 대중들이 본다는 건데, 사실은 이재명 씨가 뜬금없이 본인이 대통령이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자기를 지지하는 집단이 개딸들이다. 개딸이라는 게 뭔지, 개떡도 아니고, 개떡이라면 제가 어릴 때 즐겨 먹었던 음식은 생각이 나는데, 개딸이 뭐냐? 그게 최강욱 씨가 만드는 개딸딸이 친다는 그 개딸이냐? 이런 상상까지도 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박지원 씨 위원장이 586 용태, 그거는 충분히 민주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거로 써먹을 수 있는데, 최강욱 징계, 뭐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팬덤 정치, 이거는 전혀 번지수를 잘 맞은 거. 그래서 본인한테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안 먹혀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불러서 직접 국민과 상대를 해서 제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섰는데, 그래 놓고 그거를 사과를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야,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여정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거는요, 이 사람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부터 온갖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야, 지금 안 그래도 이 판세가 기울어진 선거판에서 우리가 일치 단결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가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애가 이렇게 내분을 조장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네가 할 짓이냐, 이러면서 엄청난 질책을 받았다는 거야. 너 진짜 간첩이지? 이러면서 너 국민의힘에서 지금 파견 나온 거 아니야? 이러니까 얘라고 표현하는 건 저하고 나이 차이도 한 30살 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겁이 나고, 진짜 이게 무슨 개판 같은 상황이냐, 나는 개딸이 아닌데 나를 개떡 취급하는 것 같구나, 완전히 내가 멍멍이 된 거 아니냐, 아니면 얘네들이 처음부터 나를 치와 취급한 거 아니냐, 이런 고민에서 이제 본인이 억울해서 이 기자회견을 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이면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5분만 더를 외치는 당신. 칼퇴의 행복은 잠시일 뿐 다가올 출근이 두려운 당신. 출근하기 싫다.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뭔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신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꼰대 상사와 말 안 듣는 뺀질이 부하 사이에서 오늘도 서랍 속 고이 간직해둔 사표에 손이 가신다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정작 더 짧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경력개발검사를 해보세요. 경력개발검사 MCDC는 황상민 박사님이 경력개발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경력관리 유형진단 검사입니다. MCDC 경력개발검사를 통해 회사 생활에 임하는 당신의 마음을 점검받고 당신이 고민하는 직장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줘 당신에게 맞는 커리어 플랜을 알아보십시오. 지금 바로 MCDC 경력개발 검사를 통해 당신에게 꼭 맞는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보세요. MCDC 경력개발 검사. 자세한 내용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그리고는 6시간 만에 윤 위원장에게 공동 유세문을 발표하자고 요청드렸으나 결과적으로 거부당했다며 다시 글을 올렸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연출하는 것은 국민 앞에 진실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차를 돌렸습니다. 라고 적었는데요. 저는 참 순수하게 또 답답하게 안타깝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한편 이런 박지연을 바라보는 586들과 윤호중의 마음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저도 참 이 박지원 위원장의 순수한 마음. 어떻게 보면 내가 정치인 노릇을 지금 해야 하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화합하는 자세를 연출하는 거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돌렸습니다. 위화도 해군을 하고 그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좀 받아줄 수 있는데 차는 항상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때 얘가 지금 본인이 꼭두각시로 얼굴마담으로 나왔는데 마치 내가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고 민주당을 이 위기에서 구하고야 말리라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착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구하겠다라는 이런 박지원 위원장을 바라보는 586 윤호중 씨의 마음은 야 네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 우리는 이미 독재 정권과 싸우고 산전수전 공정전까지 다 겪었는데 네가 지금 무슨 민주당을 구한다고? 웃기지 마. 민주당은 안 구해져도 항상 살아남아. 이름 바꾸더라도 또 살아남아. 이번 지방선거 참패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마음으로 박지원 씨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 박지원 씨가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은 드시나요? 한편 이런 박지연을 바라보는 586들과 윤호중의 마음은 어떤 상황일까요? 고심을 많이 한 것 같다. 유세 현장에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것 같다와 같은 응답들은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라고 한 수 알려주는 것만 같았어요. 기성 민주당 의원들은 밭을 갈아보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더 눈치 없고 시끄럽다며 피곤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다지 신경 쓸 거리도 아니라는 듯이 대하고 있을까요? 네. 밭을 갈아보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더 눈치 없고 시끄럽다며 피곤해했는 거는 사실은 본인들은 밭이라고 생각해서 갈아보라고 그랬더니 박지원님 이게 밭이 아니에요. 이건 논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내기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 논이었냐? 이러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경 쓸 거 없다 생각하는 분은 박지원 쟤를 좀 내세워가지고 민주당 일단 망해가는 거 폭삭 망하게 하려고 했더니 잘 예상한 대로 되네 라고 할 때는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성별 이슈는 2030 여성들에게는 안전과 정의를 위한 투쟁거리일 수 있지만 586 정치인에게는 유행처럼 소비하며 걸치는 장식품, 씹다 버리는 껌 정도는 아닌가 싶거든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2030을 개혁의 딸이라며 개딸이라고 불러요. 어감이 좀 그렇죠?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아버지가 천방지축인 딸을 강아지 같다고 해서 유행했던 개딸의 의미를 붙인 거래요. 그렇군요. 586 정치인에게 사실은 2030 여성들은 진짜 개딸 수준으로 천방지축 나서는 그 개딸들이 때때로 멍멍 짖으며 또 이 주인을 물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 지금 이 씹다 버리는 껌 정도로 장식품처럼 쓰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만 이 강아지 치아 같은 거 푸들이 물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아버지 안 그래도 내가 집에서 넘버 3가 아니라 넘버 5가 내가 열받는데 그 넘버 3인 개딸이 물을 때는 갑자기 이건 뭐야? 하는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이들이 바라는 개혁이 모두 같은 의미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박지원에 대한 태도만 봐도
내부 총질 그만하고 나가라 라고 하는 개딸과 박지원 내보내면 나도 탈당하겠다 라는 입장으로 갈리거든요. 그거는 사실 개딸이 뭐 특별히 하나의 이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요. 뭐 이름이 좋아서 개혁의 딸인데, 개혁이라는 게 정체가 민주당이 하겠다는 개혁은 옛날에 국민의힘이 하겠다는 개혁하고 별 차이가 없고, 그건 기본적으로 뭐 당권을 쥐었든 아니든 기본 정치판에서 그동안 먹고 살았던 분들이 계속 이 내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사실은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뭐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나 야당으로 된 민주당이나 다 거기서 뭐 초선 이상 했던, 뭐 심지어 초선을 했던 국회의원조차도 다 기득권, 이 우리 사회에서의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질서, 이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허투리거리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라면 용도 폐기하겠다라는 입장이지, 무슨 개혁의 딸이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박지원은 2030 당원의 대표가 아니다 라면서 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퇴 촉구 집회 뭐 이런 식으로 이 올리는, 이거는 결국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개혁 세력이라는 것 자체는 여전히 민주당의 기성 의원들의 기본 질서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또는 유지하게 하는 수준에서의 그냥 포장을 의미하는 개혁이지, 무슨 개딸과 함께 하던 개혁이든 이거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2030 당원, 나이로 가지고 구분하는 건 사실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그게 박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본인이 뭐 달빛 추적자인가 뭐 그런 거 활동을 안 하고 뭐 민주당 청년 당원 출신이다 이랬으면 결코 지금 박지원 이 위원장과 같은 행동이 결코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전혀 정치판에 있지 않고 일종의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판에 처음 딱 들어올 때는 이 입문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만 본인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지. 뭐 기성 정치인과 똑같이 우리 그냥 뭐 겉으로는 합하듯이 잘 해봅시다. 그리고 뭐 다음 총선할 때 저 공천 보장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라면 그거는 진짜 이 박지원 씨가 스스로 죽을 길을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재명은 인천 유세 상황에서 개가족, 바로 개가족이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개가족이 바라는 개혁은 무엇일까요? 인천이 경기도의 노른자, 분당이나 판교처럼 되기를 꿈꾸는 걸까요? 이재명은 이번 선거를 두고 허니문도 이런 허니문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던데요. 이재명에게는 선거에서 질 것을 걱정하는 마당에 박지원이 벌이는 반란이 은근히 고맙고 유쾌했을까요? 박사님,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의 심리 좀 읽어주세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심리 읽어드릴 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리네요. 이재명 후보가 인천 유서상에서 개가족이라고 표현한 건 본인도 뭐 개에 가깝다라는 걸 이야기하는가요? 아니면 이 개딸이 내 딸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개딸을 박지원이, 본인이 추천한 박지원이 개딸을 대표하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런 이 시끄러운 분란이 일어난 건 다 내가 나름대로 조장을 한 거다 이런 의미일까요? 저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선거에 어떤 결과가 나은지 관계없이 민주당의 개혁을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뭐 친문이 됐던, 또 민주당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586 의원들, 그런 분들이 다 용퇴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기도의 노른자, 분당이나 판교가 인천 계양이 된다. 뭐 심지어는 그래서 김포공항을 뭐 이전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부분은 참 이분이 갑자기 급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는 그 정도 심리는 읽을 수 있고 허니문도 이런 허니문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허니문은 누구 결혼의 허니문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조금 안 돼요. 뭐 박지원과 윤호중의 이 관계를 허니문이라고 표현하는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와 인천 계양 지역 구민의 관계를 허니문이라고 표현하는지.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명색이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0.79%를 안타깝게 졌는데 본인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인천 계양에 나와가지고 선거에서 질 것을 걱정하는 마당이라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를 한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모든 게 선거 구도의 문제지 실제로 이 민주당의 위기나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선거 구도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이분이 무슨 그림을 그리길래 구도를 운영하시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박지원이 벌이는 반란이 은근히 고맙고 유쾌했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결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벌어져서 지금 상당히 당혹스럽다라는 정도로 그래서 결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제가 언급할 일이 아닙니다.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선을 긋는 그런 심리 상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연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